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파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2016년입니다. 전세 종말론을 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전세 시장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월세로 가도록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기사 제목을 보면 이제는 월세가 대세라는 것이죠. 그 당시 때문에 현재 전세 비중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통계를 보시면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빨간 선에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거든요. 아무튼 뭐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이때에 하나의 그 획이 되는 겁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획이 된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아무튼 월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좌파 정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좀 오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세로 가게 되면은 그 일반 서민층한테 불리하다. 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동자금으로 굉장히 돈을 쉽게 그러니까 집을 쉽게 살 수 있다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보자면은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임대주택을 분양 안 하고 계속 밀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뭐 임대주택이 내가 사는 옆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는 철저하게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도로 봐서 정부가 중앙정부잖아요. 뭘 결정을 하면 거기에 무조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게 상식이 돼야 되죠. 뭐 캐나다가 왜 선진국이겠어요? 사람들 생각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정부가 설득을 하면 그게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임대주택이 마련돼 있고 그것은 조용하게 그 일반 주택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임대주택의 경우는 더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죠.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더 좋은 위치에 가면 사람들이 더 이런 월세 임대를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 요새 보니까 혜택 여러 가지 미흡한 그 장치를 바꿔주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몇 개월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우파 정부도 전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도표를 보세요. 2008년 12월에 이명박 때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폐지해버렸어요. 2012년 6월에는 대선 투표 용지 보존 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다시 원상복귀가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가장 그 큰 부정선거의 증거인 김무성의 버스를 작동해 이걸 아시는 분은 한국 정치를 좀 이해하시는 분이겠죠. 2012년에 총선 때 새누리의 의석수 비율이 51.6%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5.16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선 득표율 12월 달에 열린 그때 대선 득표율도 51.6%였어요. 때문에 현재 물론 좌파 성향의 정부가 부정선거를 했다. 그렇지만 그 정부 이전의 정부도 역시 세계화 정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암암리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준 게 있습니다. 특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대선 무효 소송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됐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바탕 위에 양정철, 이 양아치 같은 양정철이 아주 대놓고 부정선거를 또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려면 그 뿌리 또 바탕이 어땠는지를 일단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정선거 관련 처벌법이라든지 대선 투표용지 보존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전자식을 쓰느냐 마느냐 이런 거요. 그래서 저는 유럽이 현장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현 정부의 부정선거를 논한 건 좀 모순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2015년에 있었던 그 이태리 해킹팀과 국정원 5163 부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 선거 부정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화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정원의 임 과장이라는 사람이 빨간 마티스를 타고 스스로 자살을 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임 과장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그때도 덮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누가 대신해서 그 자살로 인해서 자살쇼를 하고 그 모든 문제를 덮어버려요. 이것이 비단 무슨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덮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파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과 절친하던 정두원 씨가 이제 말을 좀 잘못한 적이 있죠.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만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정두원 씨가 윤석열 씨랑 또 절친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겁이 났는지는 몰라도 2019년에 정두원 씨가 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자살쇼를 해가지고 덮습니까? 실제로 자살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너무 자주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어떻게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떤 분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무슨 소방대원이 나와서 그것을 입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자살한 사람의 얼굴을 꼭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꽃으로 그것을 덮고 가족들이 진상 파악에 반대하고 이럴 것이 아니죠. 그게 무슨 명예에 관한 겁니까? 사실은 그 의혹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파 정부에서조차 이렇게 그 조작선거 또는 부정선거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된
좌파 정부 하에서 부정선거를 어떤 식으로 고칠 것인가를 논할 수는 있어도 그 과거의 것을 바로잡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뭐 부정선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구도로 갈지, 부정선거를 또 할지,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현 정부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겠죠. 저는 뭐 그 사정에 대해서 나름 추측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코노미스트지에 있었고 현재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니엘이라고 그 영국 사람인데 한국에 지금 와서 살고 있고 책을 하나 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영국인 다니엘이 파악한 것을 제가 보니까요. 상당히 나름 잘 파악을 했어요. 첫째, 한국 사회의 문제는 체면 인플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인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체면 치레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령 사랑을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치레, 주위 사람한테 내놓기에 괜찮은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뭐 이 다니엘이 그것까지 얘기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체면 인플레가 지금 심지어는 가장 순수해야 될 인간관계인 사랑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도 체면적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결혼들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서로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에조차 체면 인플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 거 보세요. 새 것이라면 일단 손에 넣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네오필리아라 그랬는데 이것이 확실히 한국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삼는 그런 그 거대한 회사들이 있다고 그러죠. 다국적 회사들이 특히 한국을 그래서 그 테스트 베드로 삼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상식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뭐든지 큼직큼직한 거를 좋아한다고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경향성이에요. 뭐 셋집을 살아도 큰 셋집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누가 초대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또 집들이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품을 좀 더 갖고 보여주고 싶고 또는 뭐 좀 특이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기가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 자기 철학이 약한 겁니까? 그래서 이 체면 인플레랑 네오필리아 이것 때문에 결혼 상대자를 딸이 찾는다 하더라도 완벽한 상대를 찾고 본인이 찾더라도 완벽한 상대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 완벽주의가 한국에는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엄친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애가 평생 살아갈 때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자기 주관을 결정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은 자기 주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이게 얼마나 자녀한테 큰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것이죠.